오늘도 주식 썰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연입니다. 이부 썰전에서는 전문가님과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투자 포인트에 대한 주제로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종목 상담 시간 기다리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전략주 AS와 오늘의 새로운 전략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종목 상담 누구나 쉽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오늘 함께하실 전문가 다비드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에 들어오셔도 종목 상담 코너가 있습니다. 종목의 이름, 매수하신 가격, 비중 올려주시면 방송 시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들 해결해드리고요. 종목 상담 채택될 경우에는 향긋한 커피 교환권도 함께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주식 썰전 함께할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네, 오늘 주식 썰전은 다비드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오늘 썰전 주제부터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썰전 주제입니다. 5월 FOMC 회의에서 시장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이로써 우리와의 금리 격차는 1.25%포인트로 역대 최대치로 벌어졌는데요. 다만 성명에서 추가 금리 인상이 적절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문구가 생략되면서 잠정적 긴축 종료를 시사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야기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네, 사우디아라비아 교통물류부 장관이 다음 주 8일에서 10일 한국을 방문합니다. 작년 우리 정부의 수조 지원단 방문 이후 6개월 만에 답방인데요. 이에 맞춰 국토부는 9일 한국 사우디 로드쇼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네오시티 관련 종목들의 수주, 청신호가 켜질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네, 미국 최대 수소기업 플러그파워가 SK E&S와 함께 총 1조 원을 투자해 내년 한국에 수소 기가팩토리를 착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 기간 중 열린 미국 기업 투자 신고식에 참석을 해 한미 기술 동맹에 대해 반도체 배터리를 넘어서 수소로의 확대가 기대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이야기 들어보시죠. 다음 주제입니다. 네, 오늘도 기술적인 강의 준비되어 있습니다. 급등주, 선, 추매의 정석, 윗꼬리 패턴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썰전 주제 4가지 확인해보고 돌아왔습니다. 첫 번째 주제부터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그동안 주목을 했던 FOMC 회의, 오늘 새벽 발표가 됐습니다. 네. 예상대로 0.25% 단행했고 우리 시장은 좀 금리 인상이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주목을 하는 것 같은데요. 어떤 이야기일까요? 네, 일단은 뭐 기대하는 것만큼 그런 우리 주식시장에도 그런 금리 정책들이 좀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네. 요즘에 주식시장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게 생각보다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최근에는 우리나라 증시가 또 급락이 나오기도 했고 네. 요즘에 또 뉴스에 좀 좋지 않은 뭐 뉴스들, 뭐 주가 조작 관련된 뉴스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좀 지수에 좀 변수들이 좀 많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좀 변수 중에 또 이제 FOMC 일정을 굉장히 또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컨센서스에서 예상하는 뭐 그런 시나리오 범위 안에서 뭐 대부분의 뭐 발표들이 나왔었고 그다음에 이제 뭐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금리 정책 발표에 이제 미증시 반등 그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 이후에 시장은 또 반락. 뭐 똑같은 그림들이 뭐 이번에도 이제 좀 반영이 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기존에 있었던 그런 FOMC 성명서 내용들에서 좀 어느 정도 수정이,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금리 정책에 대한 내용들이 좀 수정이 된 것들이 그럼 이번에 앞으로 다음번에는 동결 아니면은 금리 인하의 시사가 나올 수 있지 않느냐. 이거는 이제 컨센서스라던가 그 이제 뭐 여러 증권사 뭐 쪽에서 아니면 IB 쪽에서 예상하는 그런 이제 시나리오를 좀 쓴 내용이고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그 파월 연준 의장이 얘기한 그런 이제 기자회견에서는 굉장히 좀 매파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올해 안에는 금리 인하는 없다라고 이제 딱 잘라서 말하는 모습들이 있기도 했고, 그다음에 뭐 바뀐 그런 FOMC 성명서 내용이랑 좀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약간 좀 뭐 악역을 자초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해석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증시의 반응을 보면은
오전장에는 좀 시초가 이후의 움직임은 좀 다소 무겁기도 했죠. 아니면 이제 개파락으로 이제 시작을 하기도 했었고 어제 1% 가량 뭐 빠졌었던 뉴욕 3대 지수의 부담감을 좀 안고 가는 그런 모습이긴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번 FOMC에 대한 해석들이 뭐 생각보다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된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금리 인상의 종결이 좀 가까워진 게 아니냐. 그리고 혹은 뭐 올해 안으로는 금리 인하가 이제 시작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좀 되면서 장 막판에 혹은 이제 뭐 마감하기 전에 아니면 네. 우리 장중에 열렸었던 뭐 나스닥 선물의 뭐 실시간 움직임 이런 것들은 생각보다는 좀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번 FOMC 전에 우리가 이제 뭐 시장의 변동성은 나올 수 있으나 항상 또 FOMC 이후에 뭐 예상된 시나리오대로 나오고 그다음에 큰 변화가 없으면은 오히려 이제 좀 변동성이 좀 해소가 되면서 좀 수급들이 다시 좀 유입되는 그런 움직임들이 보통은 좀 많이 나왔죠.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이번에도 뭐 비슷하게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거는 한미 금리 격차 역전이 이제 지금 최대치에 달했다라는 뉴스가 좀 있었죠.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금리 격차가 벌어지면은 수익성이 높은 또 우리나라보다는 또 미국으로 자금 유출들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고 그러면 또 이제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환율이 또 이제 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우려를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번에 뭐 금통위 쪽에서 어떤 발표를 할지 막 금통위에서의 뭐 추가적인 금리 인상 발표는 우리 시장에 그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뭐 최근에 이 뭐 FOMC 이후에 뭐 한은에서의 입장 글들 뭐 이런 것들을 좀 보면은 미국에서도 이제 금리 인상에 좀 막바지 인상에 좀 가까워졌다라는 해석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로 인한 뭐 금리 격차가 좀 많이 벌어진 것으로 인한 그런 이제 충격들이 우리 시장을 그렇게 크게 뭐 괴롭힐 만한 내용들은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5월달 그다음에 이제 다음 FOMC는 6월 중순쯤에 있는 걸로 제가 13일 이쯤으로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다음 FOMC가 오기 전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시장에서 금리 인상의 뭐 종결이라던가 아니면 뭐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불어줄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다음 뭐 CPI 발표에서도 뭐 큰 변동이 나오지 않으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요즘에는 뭐 고용 지표들이 그러니까 항상 긴축의 명분을 삼았었던 게 이제 고용이 너무 좀 탄탄하다라는 내용들이었는데 네. 최근에 발표했었던 뭐 고용 지표들을 보면은 이제 과거 같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해서 이제는 뭐 금리 인상으로 인한 뭐 부작용들,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뭐 은행 파산 이런 내용들도 좀 나와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노동시장에서도 지금 부담감을 좀 받고 있는 모습들이 이제 금융 정책이 이제 좀 다시 꺾이고 바뀔 때가 가까워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시장에서는 항상 이런 이벤트들을 선반영을 하고 기대감으로 좀 먼저 움직이죠. 그래서 6월 FOMC 전에는 좀 수월한 시장 흐름들을 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2차 전지 쪽으로만 수급 쏠림 현상들이 좀 덜어진다라고 하면은 5월 달에도 우리가 매매하고 수익 내고 하는 데는 충분히 또 좋은 시장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 주제라던가 아니면 뭐 종목 추천 시간이라던가 뭐 아니면 강의 시간을 통해서 또 좋은 정보들을 좀 준비를 했고요. 5월 달에는 우리가 수익을 좀 더 많이 낼 수 있게 좀 적극적으로 좀 가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을 첫 번째 주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6월 FOMC 회의 전까지는 수월한 시장의 흐름을 예상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금리 인상에 대한 금융권 리스크, 또 고용 지표 등의 부진을 볼 때 이렇게 비추어 봐서 이야기를 나눠 주셨습니다. 다음 주제로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장관의 방한이 예정돼 있습니다. 로드쇼가 개최될 예정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좀 수혜받을 수 있는 종목들,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떠오를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 네. 장중에 그 공개 방송이 네. 있었는데 이제 참여하신 분들이 이제 네옴시티 관련된 종목들을 어떻게 이제 생각을 하는지 이렇게 질문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과거에 이제 네옴시티 관련된 종목들이 시세가 어마어마하게 좀 많이 나왔죠. 그쵸. 그러니까 지금 글로벌 이벤트로서 뭐 요즘에는 좀 뭐 챗GPT 이후로는 이제 큰 테마들이 없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뭐 일정이 좀 잡힌 상황이고 네옴시티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한번 좀 불을 붙여주기를 기대하고 계신 투자자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아쉽지만 과거에 이제 그 좀 흥행을 했었을 때 좀 뒤늦게 대응을 하셨다가 물려놓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투자자분들도 생각보다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뭐 과거에 이제 처음 네옴시티 이슈가 있고 그다음에 뭐 빈살만 왕세자가 우리나라를 방한하고 그때처럼
이렇게 그 정도의 파급력을 가지고 올 만한 뉴스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과거에 이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가 처음 나오고 뭐 사료주들이 엄청나게 이제 뛰어갔었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이후에는 뭐 뉴스들이 뭐 사이가 안 좋을 때마다 한 번씩 모멘텀이 나오면서 바닥에서 이제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왔지만 첫 번째 파동을 뛰어넘는 그림은 절대 나오질 못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종목들도 첫 이슈가 나왔을 때는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보였는데 그 다음에도 이제 뭐 사이가 다시 뭐 좀 뭐 종결 얘기들이 나오고 하면은 종전 얘기들이 나오면 또 급등을 하기도 했으나 그 여파가 굉장히 좀 짧았죠. 그래서 네옴시티 같은 경우도 뭐 지금 당장 뭐 수주하고 모든 거를 약속을 하자 이런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네. 단발적으로는 모멘텀이 될 수 있고 짧게 수익 낼 수 있는 아니면 뭐 빠른 상승들을 불러줄 수 있는 뭐 일정이 그다음에 뭐 그런 모멘텀이 될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과거에 이제 뭐 이슈를 엄청나게 끌어왔었던 그 정도의 파급력은 되기가 좀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있겠지만 저는 좀 새로운 모멘텀과 그다음에 또 새로운 이슈 종목들 아니면은 이제 좀 뭐 짧게 대응을 하는 그런 전략들을 이쪽에서 이제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은 뭐 네옴시티 관련된 종목들이라고 한다면은 과거에 테마가 너무 셌었기 때문에 관련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 뭐 화면에 제 얼굴 옆에 막 자막들이 계속해서 바뀌는데 종목의 종류들도 뭐 굉장히 많죠. 처음에 이제 뭐 건설주부터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뭐 중소형 건설주는 뭐 테마가 되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뭐 배관 쪽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건설 장비 쪽이라던가 아니면 어떨 때는 뭐 지뢰 제거 관련된 지뢰 제거 쪽이 아니라 그쪽은 이제 그 과거의 다른 뉴스였죠. 네옴시티 관련주 쪽에서는 뭐 이제 그 다음에 그린 에너지라던가 아니면은 뭐 풍력이라던가 아니면 뭐 태양광 뭐 등등 이렇게 해서 테마가 굉장히 좀 많이 넓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이 네옴시티 종목들 수많은 종목들 중에서 이번에 과거보다는 좀 약한 바람이 분다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거기에서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한정된 종목들이 좀 몇 개가 있을까 이런 거를 좀 추려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 중에서도 저는 뭐 대장 역할을 했었던 그 다음에 이제 아니면은 현재 위치가 그러니까 지금 뭐 다른 모멘텀을 같이 받아서 지금 뭐 네옴시티가 아니라 하더라도 분위기를 좀 좋게 끌고 가는 그런 뭐 종목을 좀 몇 개를 좀 추려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우리 제 차트를 보면서 지금 흐름이 좀 괜찮게 나가고 있는 종목을 좀 몇 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한미 글로벌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사실 대장 역할을 잘 했었던 종목이죠. 과거에 네옴시티 이슈가 있었을 때 네. 작년 8월 달에는 주가가 13,000원에서 최고가에 뭐 48,900원 거의 뭐 5만 원에 달하는 빠른 주가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테마 안에서의 대장 역할을 했었고 한미 글로벌이 빠지지 않는 움직임을 보면서 시장에서는 뭐 새로운 테마주들이 이제 나오고 그다음에 한미 글로벌이 그 무너지면서 다른 종목들이 이제 뭐 같이 좀 떨어지고 이런 그림들이 나오기도 했었던 그런 그림입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 종목이 오랜 기간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친 이후에 지금은 뭐 일정을 기다리는 것 마냥 분위기를 다시금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강조를 드리는 윗꼬리 패턴들이 야금야금 뭐 짧게도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주봉상에서도 이제 반응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다른 종목들도 많이 돌려보긴 했지만 지금 뭐 약간 공격적인 태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은 한미글로벌 쪽이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하나를 더 그 안내를 해드리고 싶은 종목 중에 현대무벡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현대무벡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시세가 한번 잘 나왔었던 종목이에요. 뭐 현대차 관련해서 뭐 로봇주 아니면 이제 뭐 스마트 팩토리 쪽으로 연결을 지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과거에는 이제 네옴시티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그 당시에는 이제 파동이 좀 짧게 나왔었던 그런 종목인데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뭐 양방향 모멘텀을 같이 걸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 반응이 좀 잘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위쪽으로 향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뭐 상승폭이 나왔지만 전 고점이라든가 뭐 과거의 차트들을 본다라고 했었을 때는 고점 대비 그렇게 크게 과열이 된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봉상 차트 안에서도 최근에 돌파, 그 다음에 이제 안착,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상승봉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뭐 지금 시장에서는 가는 놈들이 이제 힘을 더 실을 수 있는 그런 장세, 그런 이제 분위기들이 연출이 되고 있으니 현대무벡스 같은 경우도 현재의 모멘텀과 그 다음에 뭐 네옴시티 이슈가 같이 더해진다라고 하면은 뭐 한타 정도는 더 위쪽으로 볼 수 있는 그림이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뭐 네옴시티, 근데 사우디 교통물류 장관의 방한 이런 이슈를
굉장히 뭐 빅 이벤트로 보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짧은 먹거리 정도는 좀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그 시기 안에 시장이 좀 지지부진하고 주도 섹터나 주도 테마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이제 테마종 종목으로도 이제 수급이 좀 많이 가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이번 네옴시티 방안 관련된 이슈를 뭐 좀 가볍게라도 한번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관련 뉴스와 함께 네옴시티 관련주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초기 네옴시티 테마 바람 불 때처럼 강력한 상승세는 어려울 것으로 봐주셨고요. 짧은 단기 대응으로 추천드렸습니다. 또 관련주로 한미글로벌과 현대무벡스 차트 분석까지도 도와주셨습니다. 다음 주제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플러그 파워의 수소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반도체 또 배터리 넘어서 한미기술 동맹의 수소 부분까지 이야기 나왔는데요. 한번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수소 관련된 이슈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요즘에 네. 뉴스들이 많이 더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뭐 사실 수소차, 수소 이슈라고 한다면은 네. 충분히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뭐 굉장히 좀 마음에 드는 그런 섹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관련된 종목들이 주가 움직임을 이렇게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만족스러울 만큼 움직임이 잘 나오지 않는 그런 종목이기도 할 맞아요. 거예요. 네. 아니면 이제 뭐 원전 쪽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뭐 수소 쪽이라던가 뭐 요런 쪽들이 그러니까 뭐 미래 먹거리로는 충분히 매력적인 상황이고 지금의 2차 전지 같은 종목이 될 거라고 기대는 하고 있지만 아직은 이제 좀 반영이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이번에 뭐 주제로 갖고 와서 이번 최근 뉴스들을 이제 복합적으로 말씀을 드린다 하더라도 앞으로 이제 우리가 좀 멀리 보는 관점 안에서는 충분히 기대를 해볼 만한 섹터는 그다음에 그런 테마는 당연히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그 환경 정책에 대한 시장 방향이 계속해서 뭐 저탄소 쪽이라든가 친환경 쪽을 부각을 강조를 시키고 있는 상황이고 그 중에서도 이제 수소 에너지는 굉장히 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멀리 보는 관점에서 수소차를 부정할 만한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기에 맞춰서 종목들이 이제 막 모든 종목들이 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분위기가 올라올 때는 뭐 단발적으로 한번 튀긴 하지만 그게 이제 요즘에는 길게 나오진 않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쪽 종목 안에서는 좀 옥석 가리기가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 수소 관련해서 네. 뉴스들이 제법 좀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묵직한 그런 뉴스들도 나오고 있고, 뭐 우리 정부에서 뭐 그린 수소 관련된 정책과 지원 아니면은 뭐 앞으로의 뭐 정책 방향이라던가 뭐 투자 지원 내역들 이런 것들은 사실 과거부터 많이 나왔었던 거고, 정부에서 나왔었던 현대차 쪽에서 얘기했었던 뭐 로드맵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뭐 이제 긍정적인 방향을 유지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되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굵직굵직한 것들이 새로운 모멘텀으로 들어와야 이제 수소차 아니면 뭐 수소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힘을 좀 받을 텐데, 최근에는 좀 굵직한 게 하나 들어온 것 같아요. 뭐 SK 쪽이 이제 그 미국의 플러그 파워랑 함께 손을 잡으면서 이제 뭐 국내 수소 산업에 이제 투자를 좀 하겠다, 대규모 이제 투자를 하겠다. 그리고 그게 또 조 단위로 넘어가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이제 좀 본격적인 움직임들이 또 수소차에도 이제 보여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많은 또 경제사절단, 뭐 이제 기업의 CEO들이 같이 이제 가서 세일즈 외교들을 좀 많이 하고 온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도 이제 뭐 한미 정상회담에서 뭐 친환경 동맹 협력이 좀 강화가 되었다라는 뉴스들도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뭐 단적인 예로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SK 쪽과 뭐 플러그 파워 쪽에 그런 이제 뭐 투자 뉴스들, 협력 방안들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반도체 쪽도 그렇고 사실 뭐 그 전기차 쪽도 그렇고 미국 쪽이랑 굉장히 좀 협력 관계가 두터워지고 하면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분위기가 주가에도 굉장히 좀 좋게 나왔었던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수소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도 같이 협력 관계가 좀 더 두터워진다라고 한다면 주가에 반영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모멘텀들이 좀 더 좀 자극적이고 세게 나올 수 있는,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현대차 안에서도 뭐 지속적인 수소차 개발에 대한 내용이라던가 모멘텀 아니면 뭐 상용화에 대한 이슈들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좀 나아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얼마 전에는 미국에서 수소 상용 뭐 모빌리티 비전을 좀 공개를 하면서 뭐 대형 뭐
트럭 뭐 공개라던가 뭐 이런 부분들의 이벤트도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수소차 혹은 뭐 이제 뭐 페라이트 쪽이랑 같이 엮여서 급등하는 종목들도 좀 많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그런 다른 모멘텀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같이 이제 딸려 올라가는 분위기를 끌어주는 그런 수소차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시장에서 좀 많이 나왔는데 제가 오늘 잠시 후에 뭐 설명을 다시 드리긴 할 거겠지만 이 수소 사업 쪽에서도 옥석 가리기 종목에 대한 옥석 가리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었던 또 네옴시티 관련된 종목도 이제 옥석 가리기가 굉장히 좀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잠시 후에 제가 종목을 하나 소개를 시켜드릴 예정이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수소 쪽에서도 이제 핵심 그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다음에 뭐 추가 급등과 그다음에 다른 종목들보다 더 부각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좀 기술적 요인을 같이 가지고 있는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수소 쪽에 대한 이슈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고 이번에 이제 개별 종목들을 급등을 띄울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묵직한 뉴스들도 나왔기 때문에 뭐 잠시 후 뭐 종목과 함께 이쪽 섹터와 이쪽 뉴스도 우리가 가볍게 짚고 넘어가시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신재생 수소 관련 테마가 기대만큼 관심만큼 또 시세가 크게 나오지도 이어지지도 못했습니다. 다만 이번 SK E&S 플러그 파워 수소 산업 투자 뉴스가 나오면서 이런 한미 정상회담에서 친환경 동맹 협력이 강화 기대되는 점인데요. 수소 관련주 내에서도 옥석 가리기는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에 대한 종목에 대해서도 전문가님께서 이어지는 방송에서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마지막 주제로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기술적인 강의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번 더 마지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제가 항상 네. 뭐 주제를 여러 개를 가지고 오기도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이제 종목을 선정할 때는 우리가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 차트를 또 함께 보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종목을 선정하고 매매 종목을 찾는 뭐 분석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차트 분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매매 타이밍을 더 잘 잡기 위해서거든요. 그러니까 모멘텀이 좋은 종목도 시장에 굉장히 수두룩하고 아니면 펀더멘털이 좋아서 가치 투자를 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도 시장에서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그 모멘텀으로 인해서 들어오는 아니면은 뭐 이제 가치 투자로 인해서 들어오는 그런 수익률들을 보다 이제 내가 매수한 이후에 최대한 좀 빠르게 가져가는 그런 전략들을 세울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차트 분석을 하는 것이고 차트 분석을 잘 한다라고 하면은 제가 과거부터 여러분들한테 함께 하고 보여드렸던 것처럼 뭐 일주일 사이에도 뭐 2자리 이상의 수익률을 아니면 거기에서 이어지는 계속해서 이제 순환매의 흐름들 이런 것들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매주 이 윗꼬리 패턴을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뭐 이번 주에는 사실 지난주에는 시장이 너무 폭락이 나와서 뭐 모든 종목들이 뭐 이제 날아갈 수는 없었지만 그 와중에도 이제 윗꼬리 패턴에 포착돼서 설명드렸던 종목들은 뭐 오늘도 좋은 그림이 나오기도 했고요. 시장이 급락하는 가운데서도 또 좋은 퍼포먼스를 보였던 종목들이 뭐 충분히 많이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기를 좀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티플렉스라는 종목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티플렉스 같은 경우는 이 강의 시간을 통해서 한 2주 정도 연속으로 좀 안내를 드렸었던 종목이죠. 히토류에 대한 얘기를 먼저 좀 해드렸었고 이 종목이 최근에 바닥에서 보여지고 있는 그림들이 굉장히 좀 예사롭지가 않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거에 이 정고점의 언덕, 이 매물대를 이제는 넘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여지는데 여기에서 지속적으로 보여지는 돌파에 대한 의지가 이 윗꼬리 패턴을 통해서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과거의 고점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종목이 바닥이 이제 횡보를 하거나 아니면 저점이 올라가면서 우상향 추세를 잡으려는 요 바닥 돌파 위치에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윗꼬리들은 충분히 추가 상승에 대한 돌파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다라고 이제 얘기를 드렸었죠. 그래서 이런 그림들이 나와서 뭐 티플렉스가 중간중간에 또 좋은 액션들이 나왔었고 지금 어려운 시장 안에서도 뭐 2자리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는 뭐 5월 3일 뭐 수요일 같은 경우는 장중에 한 15% 정도의 상승률이 나왔죠. 그래서 네. 뭐 짧게는 뭐 4, 5% 수준의 분할 매도 아니면은 길게는 뭐 10% 2자리 이상의 익절을 가져갈 수 있는 좋은 그림들이 많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유니온이라던가 유니온 머티보다는 뭐 상승률이 조금 그 같은 섹터에 같은 재료에 비해서는 덜하긴 했지만 뭐 충분히 지금 시장 대비해서 뭐 좋은 그림들이 좀 나와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윗꼬리 패턴 설명을 드리면서 강조를 많이 드렸었던 종목 중에 하나가 코오롱 플라스틱이라는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코오롱 플라스틱은 제가 이 종목에
굉장히 좀 꽂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거의 뭐 한 달 동안 강의하면서 여러 번 언급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뭐 두 자리 수익률이 나온 이후에도 한 번 또 말씀을 드려서 뭐 다시 한 번 또 수익률이 나오는 그림들을 좀 보여드리고 했었는데, 네. 이번에는 뭐 시장 급락이 나오면서 한번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개 방송을 진행을 했을 때 우리 시청자분들께 같이 하셨던 분들께는 뭐 이참에서도 권장을 해드리고 했었는데, 오늘 굉장히 좀 유의미한 움직임이 다시 나와준 것 같아요. 오늘 장중에 10% 가량의 상승률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 종목의 흐름을 보신다라고 하면은 여전히 과거 주가 대비해서 바닥을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다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엔 거래량 늘려놓고 위쪽으로의 꼬리를 쭉쭉쭉쭉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봉상의 차트를 보신다 하더라도 바닥 다지는 구간에서 윗꼬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시장이 급락이 나오면서 한번 조정이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차트를 돌파를 시키려는 돌파에 대한 의지를 만드는 작업들은 진행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롱 플라스틱이 사실 이 종목에 유통 비중이 좀 많이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품절주 느낌이 날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인데, 그런 종목들을 뭐 장단점이 다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소외되는 구간들은 아닌 것 같고, 거래량은 충분히 많이 올라와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거래량이 붙었을 때는 변동성이 빠르고 크게 나올 수 있다라는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또 좋은 시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코오롱 플라스틱도 뭐 제가 뭐 직접 추천주는 아니지만 뭐 이 정도라고 하면은 과거에 뭐 현대공업이라든가 뭐 코오롱 플라스틱 이런 종목들은 매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강조를 좀 많이 드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뭐 지금 매매를 하고 계신 분들이든 아니면은 뭐 이 윗꼬리 패턴을 공부하시는 분들이든 지금 상황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좀 기억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뭐 과거 뭐 지난주 혹은 뭐 그 지난주에 제시를 드리고 같이 좀 살펴보기로 했었던 윗꼬리 패턴 포착주 종목들이 이제 좀 복귀를 좀 해봤고,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차트 패턴으로 좀 뽑았을 때 네.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이 좀 몇 개가 보여서 소개를 좀 하고 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대창이라는 종목입니다. 대창이라는 종목,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아신다라고 하면은 과거에 이제 뭐 구리 가격 관련된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제 기억을 하실 거예요. 최근에 관련 동종 이벤트 그 모멘텀을 통해서 이구산업이라는 종목은 시세가 이미 충분히 잘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구산업의 흐름을 좀 이어갈 수 있을 만한 후속 종목이 대창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바닥에서 일봉상 차트에서 보여주는 바닥 돌파라든가 위쪽 돌파에 대한 의지들은 충분히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주봉상에서도 바닥을 다지는 구간들이 나와주고 거래량 늘려주면서 위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시도들이 차트 안에서도 나와주고 있죠. 네. 일단은 들어 올리고 급등을 시켰을 때 명분은 충분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뭐 구리 가격이라든가 같은 섹터의 다른 종목이 이미 급등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니면 뭐 코오롱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실적이라든가 아니면 에코 플라스틱이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것들이 이제 추가 급등의 명분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대창도 뭐 비슷한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봉상에서도 이제 윗꼬리들이 지속적으로 바닥 돌파 이후에 나와주고 있다는 것들은 충분히 우리가 매력적으로 느껴볼 만한 그런 위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자, 두 번째는 홈센터 홀딩스라는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과거에 테마주로서 유행을 잘 했었던 종목이고, 그다음에 좋은 위치에서 매수를 잘 해놓으면은 단발적으로 급등이 잘 나오는 변동성이 괜찮은 종목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이 종목의 주봉상 차트를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바닥에서 횡보 혹은 저점의 그 바닥의 언덕들은 야금야금 우상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주봉에 확대를 해본다라고 하면은 바닥에서 지속적인 윗꼬리들이 나와주고 있고요. 첫 번째 이 윗꼬리의 언덕은 몸통으로 소화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에 이 매물대들을 이제 윗꼬리가 아니라 몸통으로 소화하는 과정 안에서 최근에는 이 윗꼬리가 더 높아져서 이제는 열려있는 상단을 두드리고 있어요. 매물대가 굉장히 좀 멀리 있는 상황이죠. 주가랑 다음 매물대가 좀 위치가 멀리 있는 상황이고, 신공항 이슈들은 뭐 엑스포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니까 차트가 만들어진 이후에 아니면 이 주봉상에서도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한 이후에는 시세가 좀 더 강력한 게 나올 타이밍이 가까워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이것도 기술적인 관점에서 관심 있게 한번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파세코라는 종목인데, 파세코는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체크를 했었죠. 파세코가 지금 뭐 일봉이나 아니면 뭐 월봉이라든가 이게 그 굉장히
바로 반응이 나올 만한 위치는 아니지만 현재 만들어가고 있는 요 주봉상이라든가 얼봉상의 이런 그 윗꼬리들이 제가 봤을 때는 돌파를 좀 만들어가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절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인데 보통은 이제 5월 달에 시세를 시작해서 여름이 오기 전에 7월 전에 죽는 그런 패턴들이 과거에는 많이 나왔었거든요. 이번에도 뭐 의미 있는 이런 저항 구간들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정도를 돌파를 못 하다가 뭐 오늘 그림에서 이제 돌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한번 요거는 좀 먼 추세를 보고 한 달 정도 이상의 흐름들을 보면서 관심 있게 가져볼 만한 이유가 있고 그다음에 그런 차트들이 주봉이나 월봉에서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번 주에는 그림이 지난주보다는 더 예뻐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윗꼬리 패턴으로 포착이 되는 종목들도 앞으로 뭐 시세를 어떻게 보여주는지 그다음에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뭐 두 자리 이상의 수익률들의 랠리를 좀 이어갈지 한번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주 윗꼬리 패턴 강의와 함께 접목된 포착 종목들 알려주고 계십니다. 지난 제시 종목이었던 티플렉스 코오롱 플라스틱 리뷰해봤고요. 새롭게 구리 가격 수혜주 대창과 테마주 홈센터 홀딩스, 마지막 파세코까지 중장기 추세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강의 진행해주신 다비드 전문가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이야기, 정보를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다비드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 보이시는 QR코드 통해서도 입장 가능합니다. 네, 방송 이후입니다. 오늘 9시부터 다비드 전문가님께서 방송에 이어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예정 중에 계십니다. 공개 방송에서 어떤 이야기 해주실까요? 네, 제가 앞서서 그 썰전 주제 얘기를 했었을 때 5월 달은 할 만한 시장이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좀 했었죠. 일단 우리 시장이 급락의 여파는 어느 정도 좀 지나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나 또 변수로 작용했었던 FOMC 이후에 뭐 후폭풍도 이번 뭐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휴장일을 거치고 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월 달에는 4월 달에 이제 급락을 하면서 시장이 급락하면서 원하는 만큼 챙겨가지 못하셨다라고 한다면은 이번 5월 달에서는 좀 적극적인 매매와 좀 수익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좋은 종목을 준비를 해왔고요. 마찬가지로 짧은 기간 안에 뭐 1, 2주 사이에 또 두 자리 이상의 수익률을 목표로 하는 그런 종목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 무료 방송을 꾸준하게 따라오시면서 뭐 2023년도를 함께 하셨다라고 한다면은 뭐 매주 두 자리 이상의 수익률을 뭐 충분히 많이 챙겨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도 그 관점에 맞춰서 그리고 이제 지난 시장이 다시 한번 개선이 되는 시기이니까 이번에는 좀 보다 적극적으로 매매해서 또 좋은 수익들을 여러분들의 실제 계좌에 또 쌓아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또 온라인 무료 방송 준비를 했으니까요. 많이들 참여하셔서 여러분들의 실전 매매할 수 있는 또 좋은 종목들 많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4월 급락의 여파는 지나간 시장 5월장에서 두 자릿수 수익 낼 수 있는 종목 3가지를 공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사이트에 들어오시며 첫 화면에 다비드 전문가님 프로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9시부터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이벤트도 있습니다.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도 9시 다비드 전문가님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정답을 남겨주시면 향긋한 커피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포트폴리오 AS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포트폴리오 AS 시간입니다. 전문가님께서 방송 중에 추천드린 종목들에 대해서 또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꼼꼼하게 AS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3월 21일에 매수했던 HLB 제약입니다. 지난 AS 때는 보유로 17,000원까지도 길게 볼 수 있다 의견 주셨고요. 오늘 장중에 8% 가까이 상승, 마감도 6% 가까이 오르면서 거래 끝이 냈습니다. 현재도 수익권에 있는데요. HLB 제약은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아, 네, 우리 앵커님께서 지난 그 에이스 전략을 또 잘 기억을 해주시네요. 네, 제가 꼼꼼하게 메모해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근데 HLB 제약은 뭐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네. 오늘 움직임이 굉장히 좀 좋았죠. 그래서 오늘 장중에 공개 방송했을 때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번 다시 그 안내를 해드리고 제시를 해드릴 만한 그런 또 좋은 종목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종목의 흐름을 볼게요. 네. 일단은 HLB 제약의 차트를 보시면은 이제는 또 저의 방송을 오래 보시고 그다음에 네. 저랑 같이 수익을 많이 내셨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패턴이 이제 눈에 보여야죠. 제가 지속적으로 강조를 드리는 이제 윗꼬리 패턴이 과거에 계속해서 좀 나와줬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기대하면서 제가 추천을 드렸던 거고 한번 뭐 조정은 있었으나 뭐 충분히 또 두 자리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이런 돌파봉들이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이후의 흐름들을 이어간 모습에서 제가 이 15,000원의 매물대를 이제 완벽하게 좀 소화를 하면은 이 종목의 방향은 위쪽으로 좀 더 열릴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렸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한번 만들어지다가 시장 급락 나오면서 한번 다시 또 밀렸다가 오늘 같은 경우는 다시 힘 써가지고 붙이면서 제가 원하는 그런 이제 완벽한 돌파 구간들이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뭐 HLB 같은 경우도 분위기가 좋았고 그 다음에 뭐 제약주 안에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분위기가 뭐 상당히 좀 괜찮았죠. 그리고 뭐 치매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는 급등 종목들도 좀 많이 나오고 했었는데 네. 요즘에는 2차 전지 쪽의 종목들이 이제 수급이 좀 부진한 모습들이 나오면은 이쪽의 수급들을 좀 받아주려는 새로운 그런 좀 주도 섹터들이 나와줘야 하는데 뭐 기대하는 부분들은 반도체 쪽에 좀 더 많겠지만 실제로는 뭐 제약주 쪽에서도 이제 그런 그 수급 받아가는 그다음에 그러면서 반등하는 이런 움직임들도 제법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맞춰서 제약주들의 분위기가 좋아지는 상황에서는 이 HLB 제약은 퍼포먼스가 더 좋아질 가능성이 저는 좀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술적 위치를 본다 하더라도 뭐 이미 뭐 수익률이 어느 정도는 나온 상황이긴 하지만 욕심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차트와 그림을 지속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주봉상 차트거든요, 이게. 근데 위쪽으로 돌파하려는 시도들이 주봉 안에서도 여러 번 나왔었고 그다음에 윗꼬리를 통해서 돌파 액션이 나왔었던 것도 한 2번 정도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은 주봉이 내일은 휴장이니까 이게 마감이 된 주봉이고 그 다음에는 주봉이 이 옆에서 이제 새로운 주봉이 나오겠죠. 근데 이 주봉 안에서도 뭐 상단으로 돌파를 시켜놓고 몸통으로 돌파하는 이런 주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이 위쪽에서 조금만 위쪽 공간에서 놀기만 해준다라고 하면은 돌파가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서 그 매물대가 열리니까 한번 뭐 거래량이 들어오면은 위쪽으로 강하게 쏘아 올릴 그럴 만한 그 기술적인 위치는 만들어지고 배경은 좀 만들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주봉상에서는 그 다음 매물대가 18,000원대에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뭐 17,000원 이상의 그런 목표가를 저는 좀 노려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과거에 뭐 수익률이 더 높이 쌓여 있는 종목들이 뭐 많이 있죠. 뭐 지에넌 에너지 같은 경우는 뭐 400% 이상의 수익률도 쌓이고 했었는데 저는 오늘 HLB 제약을 뭐 다시 좀 꺼내든 이유가 지금 움직임을 보여주는 위치에서 아니면 여기서 뭐 눌림목을 한 번 더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새롭게 매수를 좀 노려보는 사람들한테도 매력적인 위치가 되지 않았나, 맥점이 좀 가까워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AS를 하면서 하는 얘기가 있죠. 다음번 AS에 이 종목을 들고 왔을 때는 앞자리, 앞자리 수익률이 바뀌어 있을 것 같다. 그린케미칼과 소니드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이후에 또 급등을 잘 해줬는데 HLB도 지금 맥점이 가까워지는 게 기대를 좀 더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제약주 흐름 좋았습니다. 이 추세 안에서 HLB 제약 앞으로도 긍정적으로 봐주셨고요. 윗꼬리 패턴도 잡히는 종목이기에 기술적 상승 예상해 주시면서 목표가 17,000원 그대로 유지해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12월에 매수했던 프롬바이오입니다. 탈모 치료 임상 연구 결과 효과 입증 뉴스 나오면서 5월 2일에 장중에 24%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오늘도 상승 마감하며 거래 끝이 냈는데요. 프롬바이오도 어떤 의견 주실까요?
네, 프롬바이오는 좀 오래된 종목이긴 하죠. 네. 그래서 뭐 짧게 수익 주고 좀 대밀렸었던 그런 종목인데 이거를 제가 오늘 AS로 오랜만에 다시 얘기를 하는 이유는 최근에 보여지는 움직임이 좀 예사롭지 않다라는 겁니다. 바닥에서 돌파봉이라던가 아니면은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승하는 이런 느낌들이 제가 좋아하는 바닥 돌파에 대한 그런 좀 돌파 의지가 보여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충분히 횡보가 많이 된 시점에서 거래량 늘리면서 위쪽으로 보여주고 최근에 제약주 분위기도 야금야금 올라오고 있고 오늘 뭐 그 관련된 종목들 동종 섹터와 동종 테마의 종목들 안에서도 분위기가 상당히 좀 좋았거든요. 근데 프롬바이오도 변동성이 굉장히 좀 잘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과열되고 많이 올라간 시점에서 매수하는 거는 권장을 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최근에 급등에 대한 아니면은 돌파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거래량 죽여가면서 다시 한번 쉬어가는 그림들이 나오거든요. 저점도 올려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 평선의 마지막 자락인 요 차트가 열리는 구간대로 위쪽으로 올라오면은 거기에서는 급등이 잘 나오고 이 윗꼬리들이 그런 부분들을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푸른바이오는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뭐 과거에 뭐 추천했었던 거랑 뭐 별개로 지금 시점에서도 눈여겨보면 좋을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눈여겨보시고 다음에 뭐 똑같은 얘기로 다음번에는 수익률이 좀 더 올라와 있는 종목이 되었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롬바이오 윗꼬리 패턴 설명 주시면서 현 시점에서 눈여겨보자고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4월 4일에 매수했던 소니드입니다. 급등 후 횡보를 보이고 있고요. 6,000원 선 양봉 추세 나오는지 체크해보면서 AS 주셨거든요. 오늘도 장중에 5% 올랐으나 강보합으로 윗꼬리 마감을 했습니다. 소니드는 어떤 의견 주실까요? 네, 소니드는 사실 뭐 제가 원하는 만큼 목표가가 그 수익률이 잘 나와서 네. 뭐 목표가는 충분히 달성이 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네. 이 종목이 좀 인기 종목이라서 그런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한번 재매수에 대해서 제 의견, 그러니까 좀 궁금하신 질문들을 좀 제법 방송을 통해서 공개 방송을 통해서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이 종목을 제 관점에 맞춰서 보는 방법들을 같이 좀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소니드 같은 경우는 제가 과거에 뭐 지난 시즌에 포스코 엠텍이라던가 아니면 뭐 이번 시즌에는 그 지에논 에너지라던가 아니면 뭐 그 이후에 또 대박을 터뜨렸던 웰크론 한텍이라던가 이 종목들이 다 리튬 관련 이슈로 움직임을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더 후속주가 나올 것 같다라는 취지로 소니드라는 종목을 제시를 해드렸고 사실 그때 그 리튬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상황에서는 좀 좋은 그림이 나오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추천을 드렸을 때만큼 모멘텀이 센 그림은 아닙니다. 근데 뭐 이 종목이 폐배터리 쪽으로도 이슈를 좀 가지고 있고 차트 안에서는 아직은 죽지를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위쪽과 아래쪽에 박스를 그리면서 아직까지는 이제 횡보를 하고 있는 방향인데 위쪽으로의 돌파 의지와 힘들이 더 셌기 때문에 아직 추세는 살아있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위치에서 이 종목을 다시 관심 있게 보시려고 한다면은 하단에 이제 5,000원 좀 넉넉하게 잡아서 5,000원 정도를 하단 기준으로 좀 잡고 대응을 하시고 그다음에 6,000원 돌파가 다시 나오면은 과거에 이런 끼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거래량 한번 좀 붙을 기술적인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노려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뭐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6,000원 돌파 여부를 보고 만약에 6,000원 위쪽에서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요거는 다시 한번 맥점이 잡히는 거니까 그때 보고 이제 접근을 하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과거에 이제 우리가 좋은 수익을 한번 줬었던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해서 그 종목이 무조건 좋은 종목이 아니거든요. 항상 올라가는데도 타이밍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시기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소니드는 저는 뭐 지금 뭐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진 않으나 뭐 재매수를 노리시고 그다음에 재차 똑같은 수익을 또 기대하신다라고 하면은 6,000원 돌파 여부를 좀 확인하고 접근해도 저는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소니드 5,000원 하단 대응과 함께 6,000원 돌파 여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종목은 4월 18일에 매수했던 피코그램입니다. 지난주 AS 때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원전주 좀 전반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피코그램은 화요일부터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뭐 지난주에 시장 급락이 나오고 하면서 좀 최근 제시드렸던 종목들의 보여주는 퍼포먼스와 수익률이
조금 좀 부끄럽긴 합니다. 피코그램은 좀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네. 제가 IS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는 거는 시간을 좀 더 가지고 기대를 좀 해보자라는 취지가 되겠죠. 하방에 만들어 놨었던 이런 뭐 매물대를 이탈하는 그림이 나오지도 않았고요. 제가 처음에 소개를 시켜드렸을 때도 이 종목은 좀 변동성이 큰 종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박스의 상단 돌파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네모 그려놓고 여기서 이제 위쪽으로 돌파를 좀 시도하는 이 위치에서는 뭐 입질 매수 정도, 그다음에 본격적인 매수는 박스의 이제 중단 혹은 뭐 하단을 좀 두드리는 구간에서 하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종목의 전망은 저는 여전히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뭐 주봉이라던가 월봉상 안에서도 이 종목이 부담이 되는 위치도 아니고, 뭐 그다음에 지금 바닥에서 박스 그리면서 돌파의 의지를 여전히 저는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종목이 한번 힘을 받으면은 변동성이 위쪽으로 세게 잘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아직은 좀 더 기다려 보시고 좀 빨간불로 전환을 해서 그다음에 1,500원 돌파 여부에 따라서 추가 급등이 가능한 종목이니까 조금 더 지켜보고 다음 AS 때도 뭐 특이한 변동사항이 있으면은 추가적으로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코그램은 보유로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저희 다음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 9시 다비드 전문가님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정답 남겨주시면 향긋한 커피 쿠폰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도전 상한가 코너입니다. 이번 주 전문가님의 새로운 전략주에 대한 힌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야심차게 종목을 하나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제가 매번 매주 좋은 수익률을 계속 보여드리다가 지난주 제시드렸던 종목은 아직 좀 성과가 덜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더 좀 신경을 써서 가지고 왔는데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단기간 안에 또 좋은 수익률을 낼 수 있을 만한 그런 도전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제가 썰전 주제를 통해서 네. 첫 번째는 뭐 FOMC 얘기를 했었고 두 번째는 이제 뭐 사우디 네옴시티 관련된 이슈를 한번 네. 했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수소 관련된 이슈를 얘기를 했었죠. 네. 그리고 그 중에서 또 강조를 드렸었던 거는 일단은 모멘텀이 있는 종목 중 안에서도 목석 가리기가 굉장히 좀 중요하고 네. 그다음에 개별 종목의 선택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양쪽 모멘텀에 맞춰서 봐야 될 종목이 이 종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힌트는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옴시티 관련된 종목이고요. 이번에 그 이제 방한을 하는 그런 이제 좀 사우디 인물에 대한 그런 모멘텀들을 기대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수소 에너지 관련된 종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뉴스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개별 종목들이 급등을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뭐 오늘 상한가를 보여주는 종목들도 좀 많이 나왔었죠. 그리고 이제 이런 모멘텀과 더불어서 펀더멘털 개선이 상당히 좀 잘 나오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작년에 나왔던 연간 실적이 영업이익이 펌핑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400% 이상의 상승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뭐 펀더멘털로도 좋고 모멘텀으로도 좋고 차트의 기술적인 위치도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 윗꼬리 패턴에 계속해서 포착이 되는 종목이고 주봉 안에서도 엄청난 돌파를 좀 앞두고 있는 그런 시점이죠. 그래서 이 종목들까지 오늘 온라인 무료 방송을 통해서 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제가 이 종목과 더불어서 5월 달에 또 2자리 이상의 수익 도전할 수 있는 종목들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그동안에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저는 오늘도 또 좋은 종목들로 또 좋은 수익률을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힌트를 들어봤습니다. 썰전에서 다루어주신 사우디 장관 방한과 관련된 네옴시티 그리고 수소 모멘텀 모두 엮여있는 종목입니다. 기술적 부분까지 힌트 드렸고요. 전략주에 대한 자세한 대응 방법과 5월 투자 전략을 듣고 싶으시면 잠시 후 9시 10분 후부터 시작되는 다비드 전문가님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 들어오시면 들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